안녕하십니까, 주식불료입니다. 자, 오늘 LG전자가 태양광 사업을 철수한다는 그런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 번의 철수,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12년간 영위한 태양광 패널 사업. 지금 현재 이 태양광 패널 산업은 전체 LG전자 전체 매출액 대비 1.5%밖에 차지 안 할 정도로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2020년에 매각을 한번 하려고 했었죠. 근데 매각 대상자가 나오지를 않아서 매각을 못한 이 태양광 패널 산업을 결국은 철수를 한다는 그런 영업 정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LG전자 중국 업체 저가 공세에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손을 뗀다. 자, 기사가 이제 막 쏟아졌는데요. 자, 2010년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해 N타입, 양명현 등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 위주 사업을 운영했던 LG전자가 이 중국의 저가 제품 판매가 확대되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사업 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2017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2020년에 매각을 진행을 했었죠. 그럴 때 안 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시장 점유율 1%대 머물러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2019년 1조 1000억대의 매출에서 이제 2020년 1조대가 밑으로 내려와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영업 정지 철수가 나왔습니다. LG전자는 AS 등의 필요 물량을 고려해 2분기까지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한다. 그러면 2, 3분기 이후에는 완전히 손을 떼면서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또 적자 하면 2분기 때 반기 보고서 때는 뭐다 LG전자가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실적이 조금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 초에 뭘 했었습니까? 이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했죠. 정말 26년간 한때 세계 3위까지 올라갔던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실적을 보면 매출은 28.7%가 늘어났는데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31.4%가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은 가전 및 TV 사업의 매출은 증가했는데 휴대폰 중단 영업 손실을 반영해서 이렇게 순이익 부분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분기 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자, 보시면 2021년 1분기 때 이 LG전자가 가장 어닝 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1조 5천억 발표를 했었는데, 자, 김정권 애널리스트가 1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냈는데 영업이익은 1조 1321억 원이고요. 연결 영업이익은 1조 4474억 원. 자, 작년 1분기 때를 연상하는 그런 실적을 예상을 한다. 자, 자동차 부품의 적자 폭이 의미 있게 줄어들 것이고 TV가 보다 고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최적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휴대폰 사업 철수를 한 이유가 이 전장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했었는데요. 이번 태양광 산업도 과연 그런지 이 전장 산업은 24분기 연속 손실에 불명예. 참 LG전자가 다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죠? 휴대폰, 전장,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에 불명예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보시면 이 지난해 실적 매출 7조 1938억 원, 영업 손실은 9,32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래부터 이 2010년 1분기부터 지난해까지 24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언제부터? 올해부터 이게 올해 하반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LG전자의 전장사업 신규 수주 규모는 20조 가량. 근데 보시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이 17조 7천억밖에 안 됐는데 지난 2년 동안 2000년도 2021년 동안 어떻게 됐다? 20조 가량. 기하급수적으로 전장사업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보시면 2021년 예상 수주 잔고가 60조 원을 상회. 이렇게 되면 전체 수주 잔고 60조 원은 지난해 LG전자의 전체 매출과 맞먹는 수준. 이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적자 구조가 나온 거는 전장 시장의 외형 확대와 초기 투자 및 공격적인 수주 활동으로 기인한 건데요. M&A도 많았었죠. 이런 부분이 올해 탈바꿈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자, 지난 1월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 세단이 2020년 EQS 모델 플라스틱 올레드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자율주행 콘셉트 차량 옴니파 실물을 공개하면서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간다. 자, 이 친환경 차가 어떻게 보면 이 전장 산업을 적재해서 흑자로 돌아세우는 1등 공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LG 휴대폰 철수하는 사연이 앞에 이 전장과 연결이 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2020년 상반기 뜨겁게 달군 이슈가 이 휴대폰 사업 철수다. 이 휴대폰 사업 철수는 1월 달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3월인가 4월인가 제가 정확한 3월달인지 4월달 그게 좀 헷갈리네요. 3월인가 4월에 이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다. 그래 하면서 7월부로 모든 휴대폰 생산과 함께 유통을 중단한다. 그래서 이 LG 마지막 휴대폰이 이제 마지막 휴대폰이라고 이제 고가에 막 이동되면서 거래가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철수한 사인이 바로 이 선택과 집중, LG가 한창 떠오르는 자동차 전장 분야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 LG 휴대폰을 철수하였죠. 자,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차에 전장 쪽이 200개 정도 들어간다면 반도체가, 근데 전기차에서는 400개에서 500개, 자율주행차 1000개, 2000개,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휴대폰 가감에 때려치우고 1조 2조씩 적자나는 이 휴대폰 가감에 치우고 이 전장 이제 흑자로 돌아서기 일보 직전에 전장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자, 이 LG가 전장을 어떻게 키웠냐면 정말 막대한 M&A 자금을 퍼부었습니다. 그죠? 자, LG는 2018년 무려 1조 4천억을 들여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자동차 헤드램프 업체 ZKW를 인수를 했고요. 2020년 7월에는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함께 전기자동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 LG 마그마 이 파워트레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여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작년 9월에 이스라엘 사이벨롬 지분 63.9%와 함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LG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 전장 사업 플러스 자동차 사이버 보안까지 거의 종합 전장 업체로 가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러한 앞서 LG 휴대폰이 철수, 그 다음에 이 마그나 소식으로 LG 전자 주가는 8만 원대에서 19만 3천 원까지 가는, 정말 제가 이 주식을 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LG 전자가 저 이렇게 빵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만큼 이 가전에 정말 막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 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수익을 주는 사업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장이 그럴 가능성, 그리고 휴대폰을 하면서 이 휴대폰에서 나는 적자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 부분이 이 영업이익이나 단기 수익에 빠지면서 실적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LG전자 주가가 연초에 정말 시원하게 달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의 이 영업 정지 철수는 또 한 번의 선택과 집중을 보인 LG전자다. 자, LG전자는 비주력 사업 철수를 통해서 확보한 인력과 자본을 사업 포트폴리오의 고도화, 물론 인위적인 구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본분의 IT, ID, 로봇 사업 등의 역량을 집중할 거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봇 사업 쪽에 뭔가 또 하나의 M&A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LG전자가 갖고 있는 로봇,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하나 회사를 정말 거금을 두고 인수한 것처럼 LG전자도 로봇인데 아마 전장과 연결이 된 로봇 회사를 하나 인수하지 않을까. 그때 또 주가가 또 영향을 좀 받겠죠. 밑에 보시면 역량 확보를 위한 인수 합병 및 전략적 협력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자, 그렇다면 M&A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M&A의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LG전자는 선택과 집중, 이걸 위해서 지난해 26년간 이어온 휴대폰 사업과 올해는 이 태양광 패널 사업까지 접으면서 어디에 집중한다? 전장, 로봇 이쪽에 집중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사업 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전장을 키우면서 매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이 LG전자, 하지만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을 철수를 하면 당연히 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인got 웨이퍼 셀 모듈 태양광 발전소로 이어지는 수직 기회를 달성한 기업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LG전자하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의 유명한 자회사 뭐가 있죠? 하나큐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유명한 자회사 하나큐셀이 있는 이 하나솔루션이 이제 어떤가 하면 이런 종합적인 수직 기회를 활성한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는 하나솔루션밖에 없다. 그래도 앞서
앞서 얘기했지만 LG전자가 한 해 매출이 8천에서 1조 가까이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러면 그걸 누가 가져가겠어요? 하나솔루션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LG전자 플러스 이런 팁까지 오늘 드렸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LG전자 차트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차트가 2021년 1월 22일 물론 실적 부분은 이때 최고였었고 그죠? 이후에 쭉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정말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480일 선까지 온 상태고 여기에 지금 태양광 사업까지 철수를 했다. 첫 번째 휴대폰 사업 철수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두 번째 그리고 1, 4분기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LG전자 이번 철수의 의미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주가 상승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차트도 보면 희한하게 똑같이요. 그죠? 모양이 똑같은데 LG전자와 다른 점은 뭐다? 지금 480 이하로 내려갔다. 이 부분은 하나솔루션이 작년에 이제 주주 배정 유상 증대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죠? 그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좀 받아왔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 LG전자 태양광산업 패널 이 철수가 하나솔루션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 자, 매출을 보면 한 10% 정도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솔루션 실적을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 계속하고 있다는 점. LG전자 오늘 1+1이네요. LG전자 하나솔루션 현재 시장 나쁜 관계로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내려왔고 이 태양광 패널 사업 철수가 양쪽에 윈윈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현재 주식 분류와 닥터코인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나 이제 하나솔루션처럼 이런 부분 정말 다양하게 좀 얘기를 하면 좋고요. 전일은 방송을 제가 조금 늦게 했는데 실방을요. 분류를 사랑하는 방에서 어제 또 많은 얘기도 좀 듣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공간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 저와 함께 하실 분은 아래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전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